예,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. 오늘 제가 3일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, 즉 통일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이 탈북 주민 두 사람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정말 천인이 공로할 일입니다. 하늘과 사람이 함께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. 남한으로 기순한 사람을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 16명 죽였다고, 죽인지 안 죽인지 알 게 뭡니까? 통일부 장관 말 맞다나 증거가 없어서 재판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사실 전혀 믿을 수 없는 겁니다. 거기다 또 국민 모르게 닷새 동안이나 모르게 돌려보낸 거. 이러니까 국민들이요 정말 공포감에 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국민 여러분, 제가 이 3일째 하는데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저를 격려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특히 제 건강을 걱정해서 날씨도 추운데 건강에 조심하라고, 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국민 여러분,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또 제가 요구한다고 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리라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지로 죽음으로 몰리고 있는 데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진짜 항의해야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경제 파탄, 안보 실종, 외교 고립, 교육 붕괴, 그리고 국민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저의 이 결의를 다지는 겁니다. 저는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모든 힘은 자기 자신한테서 나오는 겁니다. 제가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끝장내리는 결의를 다져야 저한테서 힘이 나오고,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끝장낼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저는 매사가 그렇습니다. 다 내 탓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때까지 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? 다 제 무능의 탓입니다. 그런 점에서도 저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결의를 다져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또 한편 김연철 장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. 지금 이 김연철 장관은 미국에 가 있는데 재미동포들한테 굉장한 항의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살인마라는 말을 저도 국내에서는 살인행위다, 즉 이번에 돌려보낸 것은 살인행위다,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, 살인마라는 말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재미동포들은 이 살인마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정말 그런 소리 저는 마땅하다 생각합니다. 절대로 살인마와 같은 김연철 장관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이분의 이 사건 보면요, 이 북한 문제는 전적으로 통일부니 외교부니 국방부니 아무 소용없고 청와대가 직접 관장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. 국방 문제인데 신문에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북송한 거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?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. 그게 국방과 관련된 문제, 그래도 또 통일부에도 몰랐습니다. 이 통일부 장관은 그냥
이 정권의 나팔수로서 그냥 국회에서 부득이 직위가 통일부 장관이니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. 요컨대 대북 문제는 전부 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. 그런 점에서 또 그런 이유로 이번에 강제 북송한 사건도 청와대가 직접 주도했기 때문에 이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.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보셨을 것입니다. 저도 잠시 봤는데 뭐 부동산 잡겠다고 한참 이야기를 해와서 시간 뭐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우선 제가 그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기사가 좀 나와 있더만요. 근데 국민 여러분, 이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집값 잡는 거요. 강남에 고가 아파트들, 즉 비싼 아파트들, 그게 뭐 값 오르면 어떻고 내리면 어떻습니까? 우리 서민 대중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저는 오래 전부터 아파트 값 이거 자꾸만 뭐 잡는다 계산하는데 그건 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오르든지 말든지 뭘 해야 되느냐?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. 저는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내 집을. 이것은 이게 꼭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됩니다. 저는 제 집이 있습니다. 25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. 흔히들 우리 재야 출신들 이런 진보 세력은 영구 임대주택 공급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세상에는요 그런 합리성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. 다 그 국민 각자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되도록이면 충족시켜야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됩니다. 저는 정말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제가 정립해 놓은 정책을 발표하는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어제 그저 부동산 가지고 한참 떠들어 사는데 그 사실 우리 사회 한 2, 3%의 국민과만 관계된 일이지 그것도 전부 다 투기하는 사람들이고 집 한 채 20억 30억 그럼 또 하나 하는 문제인데 그 서민 대중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 다음에 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장담한다고 어제 말했던데 지금요 이 집값 안정 대책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 20번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. 몇 번이라더라? 17번이라든가. 집값을 그렇게 안정시켰다면 왜 이렇게 17번째 또 대책이 나옵니까? 그런데도 지금 아파트 한 평에 1억짜리 하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무슨 놈의 집값을 안정시켰습니까? 또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집값 올려받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또 많이 매겨야 됩니다. 즉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겨야 됩니다. 맨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물론 안정되면 좋죠.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만 되는 거 이것 자체도 굉장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. 또 그렇다고 안정되지도 않습니다. 오르지. 왜 그 투기꾼들이 도박판에서 하는데 판돈이 계속 올라가죠. 그렇고 그다음에 어제요 제가 몇 가지 특이한 것만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 중에 남북 대화가 지금 대화 국면 남북 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남북 대화가 완전히 지금 차단 상태에 있습니다. 북미 대화 한다고 하는 거 그걸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
북미 대화도가 하나만한 대화입니다. 하나만한 대화. 내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정부 미국 저 폼페오 장관, 그다음에 에스퍼 장관은 이제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의 생각을 잘 알고 있나 봐요.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다른 그 재무부나 이런 데서는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볼 때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채용에 내가 직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노동당 부위원장이겠죠. 그 지금 저 제재 대상으로 올려나오니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닙니까? 김정은이 내 친구라고 하면서. 국민 여러분, 이런 태도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까? 전혀 하지 않습니다. 지금 이 회담에서 하는 것은 다 우리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을, 세계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. 그렇고, 그 다음에요, 또 이 방위비 협상 문제로 아마 서울에서 협상한 모양이죠. 하는데 미국 쪽 대표가 중간에 그냥 일어나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? 나가서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국 측에서 전혀 우리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랬다는데, 사실 국제 협상에서요, 상방이 합의해가지고 무슨 회의를 끝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, 이거 옳지 않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왜 이런 것 같습니까? 이 방위비 왜 한꺼번에 5배나 올려달라는 것 같습니까? 이거요, 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이 돼가지고 미국이 더 많은 돈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다,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한국 정부하고는 사이를 멀리 하겠다 이거야. 한국은 이제 좀 무시하겠다 이겁니다. 북한하고 가까워지겠다는 겁니다. 이번에 지금 공중훈련,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완전히 그냥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? 왜 그럽니까? 이제 우리는 한국은 버리고 북한하고 가까워지겠다. 지금 방위비 협상, 어제 또 불쑥 일어나 버린 거,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북한하고 가까워지겠다는 겁니다, 이게. 그게 오늘 아침 트럼프의 버럭 화를 내면서 김정은은 내 친구야 하는 말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점에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즉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, 이것이 작년 6월 12일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의 내용입니다.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1번이 뭐냐?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입니다.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그 4가지 합의사항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. 그런데도 이걸 우리나라 뭐 언론에서든 정부든 맨날 텔레비에 나와서 대담하는 사람들, 토론하는 사람들, 이거 제대로 지금 지적하고 있지 못합니다. 하여튼 그렇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제 무슨 말을 또 했느냐 하면, 이 조국이 사건은 마침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됐다.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, 그게? 지금 검찰이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것이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됩니까? 검찰이 잘못할 때 계기가 되는 거죠. 이거는 전적으로 이번에 조국의 사건을 통해서 검찰 개혁한다느니, 공수처 설치한다는 것은, 야, 이 검사들 자칫하나 어찌다가 나한테도 대드는구나. 그거 지금요 제재하려고 또 그런 말을 어제 했대요. 문재인 대통령이 왜 공수처 만들었냐? 검찰이 잘못할 때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. 도대체 참 문재인 대통령 순수한 건지 솔직한 그게 본질 아닙니까? 검사만이 아닙니다. 판사, 군 장성들 그거 다 감시하려고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닙니까? 그래야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조선일보 오늘 내가 신문을 보면서
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저는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논설위원이 아니라 김출정 어로 담당 기자 같네요. 문재인 케어를 비판을 해놨더라고요. 저 문재인 케어 때문에 MRI 안 찍어도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찍고, 또 이 동네 이 소형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도 전부 다 대형 병원으로 몰리고, 뭐 등등 이럽니다. 국민 여러분.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 사회보장제도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. 특히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기 위해서 굉장히, 요즘 근데 좀 거리 적은데 한 5, 6개월 전에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크게 났습니다. 국민들, 이건 잘못된 겁니다. 문재인 케어, 난 다른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는 다 잘못됐지만 문재인 케어는 옳은 겁니다. 국민건강보험 에서 지급하는 그 보장성을 강화해야죠. 강화해야 됩니다. 만약에 MRI를 과도하게 찍고, 또 저 소형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 대형병원으로 가고 해서 뭐 환자가 넘쳐나면 그것을 말하자면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. 그런 것 때문에 돈 많이 드는 그 과도하게 부담시키면 되겠습니까? 저는 국민의 기본 생활, 의식주와 어로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돈 없어서 그걸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.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,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?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국민소득 5,000달러, 지금으로 치면 한 10,000달러 정도 겁니다. 그때도요,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말하자면 강구되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해야 됩니다.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린 일이 있고,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컨대 지금 조선일보가 계속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, 또 문재인 케어만이 아니라 무슨 뭐 일자리가 최대 복지다, 일자리가 좋은 줄 모릅니까? 그러나 일자리가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까? 모든 실업자에게 다 일자리 줄 수 있습니까? 줄 수 없습니다. 어찌해야 되느냐?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겁니다. 그거 아주 상식 아닙니까, 그거?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계속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하면서 사회보장, 왜 뭐 노는 사람한테 돈 주느냐? 일할 게 있어요. 일할 게 있으면 안 놀죠. 할 일이 없으니까 노는 거 아닙니까? 뭐 논다기보다는 실업자 신시 아닙니까?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까? 취직하려고 하면 취직이 됩니까? 우리 정말 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아무쪼록 제가 오늘 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그 사퇴를 촉구하는 이런 시위를 지금 3일째 하고 있는데, 국민 여러분, 뭐 저도 힘듭니다. 사실 뭐 허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고 또 이 뭐 콧물도 나고, 그러나 제가 이런 말하자면 좀 고난도 겪어야 됩니다.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고 또 힘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